그러면 요거 진행하고 나서 3단계가 이제 인적성, 대기업 인적성과 그 다음에 공기업의 NCS.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주로 나오는 영역이요. 언어, 그 다음에 수리, 추리. 그러니까 시각적 사고는 요즘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언수추가 이제 메인이 되거든요. 근데 요걸 열심히 해도 이 허들을 못 넘게 되면 여러분들 취업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공채 시즌 오픈되게 되면 여기서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고가 막 올라오니까 공포감이 생겨요. 어딜 써야 되지? 어떻게 써야 되지? 근데 그거 쓰고 나서도 또 이제 공기업이나 또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서류 합격률이 높은 편이고 삼성도 타 그룹 대비 서류 합격률이 높죠. 그럼 결국에는 중요한 승부는 이 세 번째 단계에서 결판이 나요. 물론 이거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면접이라는 또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인적성의 경쟁력을 높여놔야 민간 기업도 뚫을 수가 있고 공기업도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어 수리 추리를 눈에는 공포감이 여기서 조성되지만 실제 정말 어려운 단계는 이쪽 단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본인 실력을 좀 높여야겠죠. 이런 건 여러분들한테 왜 시킬까요? 바빠 죽겠는데, 그죠? 네, 언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에 들어오면 보고서를 쓰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역량을 좀 보는 거고요. 수리를 보는 이유는 문과 학생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업을 할 때 매출 지표라는 실적, 영업의 양도 늘려야 되지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건 뭐죠? 수익률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 많이 팔았는데 돈 안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공계들한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수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적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최대의 산출물이 나와야 되고 그 과정들 속에서 한 번의 분량으로 모든 것들이 와장창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수리적인 분석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문과들은 수익률, 이공계들은 수율.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강조하는 파트는 추리인데 추리가 이제 언수추 마지막이잖아. 어찌 보면 또 제일 중요한 단계일 수도 있죠. 논리적인 추론을 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싸운단 말이야. 그렇죠?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러면 중국의 하웨이가 미국 그리고 미국의 우방국에 통신 장비를 공급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삼성전자 CIM의 네트워크 사업본부는 좋은 사업의 기회가 되죠. 우리 중계기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는 5G 장비를. 반면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대비 중화 매출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메이커들, 가전 메이커가 전자 메이커가 미국과 그 우방국의 판매량이 줄어들어? 그럼 거기 탑재될 수 있는 반도체 칩셋의 시장이 안 좋아지겠네? 뭐 이런 추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회사 생활은 정확하게 읽고 쓰고 수율과 수익률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비즈니스가 지금 비즈니스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장과 이 다차원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고객도 고려해야 되고 내부적 환경뿐만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들도 고려해가지고 경영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여러분들 선배들이 일을 하니까 그런 추론 능력도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귀찮게 느껴지겠지만 논리적인 추론 능력이 조직생활과 회사생활에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출제를 한다. 그런데 이 추리 영역이 이제 쉽지 않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스피드예요. 천년만년 천천히 보고서 읽을 수 없으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읽고 계산도 빨리, 추론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이번 강의의 핵심은 이게 추리는 그래요. 천년만년 시간이 주어진다면 다 풀 수 있어요. 그죠? 다 해보면 되지 뭐 논리게임들 천천히. 근데 우리에게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강의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동안 추론을 진행하게 될 거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은 명확한 포메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제 문제는 벤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논리게임과 진실 거짓은 세그멘테이션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어떤 단계가 있는데 홍기찬이 1층, 2층, 3층에 들어가서 잠을 잘 거야. 그런데 3층에는 홍기찬이 못 들어가. 그래? 그럼 홍기찬이 1층에서 잠잘 때 하나, 홍기찬이 2층에 잠잘 때 하나. 이 두 가지 상황으로 문제에 들어가야겠다. 그러니까 문제에 접근하기 전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 스스로 세우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그멘테이션을 잘해야 추리에서 고득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추리는 눈으로 푸는 게 아니라 손으로 푸는 것이기 때문에 독해를 하고 나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건물과 배식표, 식단표를 그리면 안 된다고 독해하면서 빨리빨리 그려야 돼요. 이 연습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풀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식화를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냐.
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의를 통해서 익혔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 강의 듣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마 이공계들은 지사수를 좀 대비를 하고 추리가 좀 약하네. 그래서 이걸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문과 학생들은 삼성뿐만이 아니라 금융권 여러 가지 기업들을 보는데 야, 이 추리가 꼭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또 어떤 기업의 서류가 붙을지 안 붙을지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죠. 그럼 기본적인 추리의 담론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 두 가지 학생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가 좀 없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 때로는 연습이 돼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추리는 어느 정도 수준의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강의 들으면서 숙달된 내용 하신 분들은 더 가속화시키게 강의를 활용하시고요. 초보들은 뭐 기본기도 다지면서 좀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전 지사스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적성 강의 꾸준히 진행을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책도 출간하고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이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사스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합격하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출제위원으로 뽑혀서 문제를 내요. 재학생들 출제위원으로도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폐쇄된 공간에서 외부와의 연락이 단절된 상태에서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되고 이게 활용이 돼요. 그런데 공기업이라든가 다른 기업들은 민간 연구소에서의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지만 문제를 만들다 보면 응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그런 것들 좀 보여드릴 테니까 기본 이론을 이해하고 문제가 좀 꼬이게 되면 나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그 팁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추리 영역이 출제되는 기업들인데요. 뭐 거의 다죠. 그러니까 인적성에서 공간 지각이 좀 빠진 기업들은 왕왕 있고요. 지금 지사스는 20년 상반기에는 또 시각적 사고하고 언어도 빠졌어요. 추리만 진행이 됐는데 추리 특히 또 추리가 빠지는 기업은 거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본기를 다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또 하잖아요. 우리가 인적성이라는 건 시험을 보면 뭐 평균 정도 점수가 있고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좀 못하는 친구들이 있죠. 대부분의 기업들은 앞에서 잘라요. 그러니까 여기 못 들어가면 면접장에 못 가죠. 그런데 또 어떤 기업은 뒤에서 자르는 기업들도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인적성은 나하고 안 맞아. 포기. 그러면 여기서도 떨어져.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다 들어올 수 있는 수준이고 여러분들은 이 강의 들으면서 여기 단계까지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형별로 출제 비중을 좀 보겠습니다. 기업들이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20대 주요 대기업들의 인적성 출제 경향을 보면요. 수추리하고 문자 추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고요. 출제 빈도수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제가 이제 보충 강의를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수가 쭉 나열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숫자가 나올 거냐. 때로는 이 숫자를 문자, 알파벳, 가나다라 이런 걸로 바꾸기도 하고, 안 그러면 보이는 비주얼을 수가 그냥 수평으로 쭉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뭐 톱니바퀴 형식으로 꽈가지고 문제를 응용시키거든요. 그런 식의 문제가 이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추리라고 생각하면 언어 추리 파트를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명제 파트. 이건 삼성도 서너 문제씩 매번 출제가 되고 있고 빈도수가 아주 높습니다. 요거는 풀이 방법론이 있어요. 그래서 근본 강의를 들으면서 명확하게 맞추는 거. 요거는 응용이 되면 사실 천년만년 응용될 수가 있는데 기본 이론은 베이직은 잡혀져 있으니까 그거로 여러분들 학습을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오류. 이거는 사실 언어 파트에 더 가깝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그 어떤 영역보다 체감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독해에서 문제를 푼 언어에 더 가까운 영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얘네 둘이죠. 진실게임하고 조건추리. 그러니까 참 거짓 문제는 충돌되는 마찰 포인트를 저하고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참일 때 그럼 두 가지 상황으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잘해야 되고요. 조건 추리는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그래서 건물이나 배심표를 빨리빨리 그려서 문제에 다가갈 수 있게끔. 쉬운 문제는요, 정확하게 마킹이 다 완료되고요. 어려운 문제는요, 이 조건들이 있는데 여기는 뭐 명확한 조건을 확정이 돼. 여기 A가 들어가고 여기 B가 들어가. 근데 여긴 C도 들어갈 수 있고 뭐 D도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기본편 문제가 있고 응용되는 문제가 있어요. 같이 저하고 같이 연습해서 빠르게 그릴 수 있는, 도식화를 쉽게 그릴 수 있는 팁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도형하고 도식적 추리는 요건 알고리즘 파트에 더 가깝고요. 어찌 보면은 일부 공간지각 능력을 좀 같이 봐요.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같이 강의에 넣어놨으니까요.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들 우리 시쳇말로 쫄지 않는, 위축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게끔 가이드라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핵심되는 부분은 여기 가운데 영역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주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추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의 기본적인 나열, 제가 이거를 뭐 덧셈 유형, 곱셈 유형, 믹스형 막 여러 한 몇 가지 유형으로 재단해 가지고 여러분도 그룹형으로 잡아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수를 이렇게 나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 톱니바퀴 형식으로 볼록 나온 부분과 오목부가 있으면 여기에는 뭐 2, 4, 6을 적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1, 3, 5를 적고 이렇게 각기 다른 패턴으로 나가는 패턴들이 잡힐 때가 있어요. 유형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언어 추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제, 그 다음에 진실게임과 조건 추리하고 가볍게 풀 수 있는 논리적 오류까지 유형별로 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식 추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추리를 할 때 네가 숫자를 보고 추리를 해봐라. 응? 그 다음에 문장과 단어를 보고 추리를 해봐라. 그 다음에 도식된 그림을 보고 추론을 해봐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문자 변화, 그림 변환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더 복잡하게 알고리즘 파트가 어찌 보면은 난이도가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느꼈을 때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파트인데 어떤 하나의 섹션을 여러 가지 덩어리를 나눠요. 그러니까 라지 A라는 어떤 하나의 집합을 스몰 a, 스몰 b, 스몰 c로 쪼갠 다음에 각기 얘네들에게 변화 요인들을 줘요. 그래서 판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yes or no로 보내서 마지막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냐라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여러분도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숙달시키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출제가 될 때 알고리즘 유형은 동일 유형에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번 변화해요. 그런데 제가 LG 인적성 책 오랫동안 쓰면서 느꼈던 부분은 이런 알고리즘 유형은요. 프리 패턴이 정해져 있고요. 연구소들이 낼 때 한 몇 년 전에 냈던 거 그대로 끄집어내가지고 그 그림만 싹 바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출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로직을 설명드릴 테니까 보시면 시험장에 가서 기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 파트는 시간 제거 푼다는 그 느낌보다는 여러 가지 유형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시고요. 앞선 세 가지 영역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숙달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